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요즘 저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먹거리, 이 장의 문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세균을 다 만들어내는 이 총칭을 유산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유산균에도 이 동물성 유산균이 있고 식물성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 하는 것 자체가 균입니다. 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성, 식물성 유산균이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산균을 먹으면 이 위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 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유산균은 이게요, 위산이라든가 위액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이 동물성 유산균은 위장에 가면은, 위는 굉장히 강한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강한 산성에 의해서 이 동물성 유산균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장에까지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필요한 곳은 어디냐? 위장이 아니고 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장에서 이 유산균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정말 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아주 제조업에서 예를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저 장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참 이 동물성 유산균보다 식물성 유산균은 이 위산에도 강하고 위액에도 굉장히 강하다,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물성 유산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달해서 동물성 유산균도 뭐 까딱없이 위산을 통해서 정말 위액을 통해서 저 장에까지 내려가는 뭐 이런 유산균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뭐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 물어볼 것도 없고 자기가 일단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든지 자기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골라서 먹으면 되는데, 그 며칠간 실험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 그냥 그 메이커에서 선전하는 거 그것만 다 믿을 것도 아니고, 저는 참고는 하되,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 자기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 식물성 유산균은 이게 정말 변비라든가 생활 습관비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물성 유산균은 크게 놓으면은 4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보수성입니다. 이 유산균은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굉장히 수분이 그냥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게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뭐 이런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에 불순물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씻어서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참 이 해독을 참 잘하는 거죠. 디톡스를 아주 잘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우리가 이 대장염도, 대장암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뭐 거의 위장보다도 더 이제 많아져 간다, 그런 보고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이 원소가 이게 변비입니다, 변비. 그러니까 이 변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변 공부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 공부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변기를, 그 변을 보고 나면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식물성 유산균은 좀 찐득찐득합니다. 점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에 놓고 이제 겔 모양으로 이렇게 찐득거리니까 이게 이제 이 소화관 내를 움직일 때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 천천히 가야지 그 소화도 하고 흡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런 장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 컨디션이 좀 맞춰야 이제 가야 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흡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면요, 유해 물질을 빨아당겨요. 흡착을 해버려요. 이거를 이제 병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나쁜 LDL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좀 함께 실려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식물 석류는 발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효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익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건데, 이게 발효를 하면은 이 대장 내에 산성도가 바뀌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해균은 이 약알칼리성입니다. 우리가 장 안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유익균 20, 유해균 10, 그 다음에 중간균 70, 뭐 이 정도가 돼야지 가장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균형을 딱 맞춰 놓으면은 정말 이 변의 대장의 기능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치 심장이 기관을 하듯이. 우리 언론 생각하면 대충 그냥 감은 장이랑 무슨 기다라는 관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장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소장에서 하는 일, 대장에서 하는 일이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각각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기관이라는 것은 참 그 기관마다 특징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게 참 장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항상 더운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먹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냉장고에 있는 물은요 한 6도 안팎입니다. 이름을 그냥 내가 들어 마시면은 위장은요 37도예요. 이게 37도 위장에 6도의 물이 들어가면은 위장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진짜 놀라요. 그렇게 위경련도 오고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여러분 배도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요 너무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장을 우리가 정말 잘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 한 번씩 배가 아프면 배도 주물러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배는 따뜻하게 한여름이라도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정말 가급적이면은 찬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을 여름에라도 그렇게 좀 자시고 장 케어를 여러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